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제, 즉 수출 규제와 한미 공조의 균열, 안면물수식 대북 저자세, 경제의 추락 등 일련의 대내외 사태는 문재인의 국가 경영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가적 과제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하고 있음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미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난 1개월 사이에 아베와 트럼프를 3번씩이나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베는 반의를 부추기는 문재인에게 제동을 거는 경제 제재 얘기를 꺼냈고, 트럼프는 대북 제재 해제만 매달리는 미국의 대중 견제 요구를 비켜가는 문재인의 경고할 필요성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의 노력과 호소에도 미국 정부는 한일 교착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의도가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점과 일본의 보복 조치가 판문점 회담을 마친 트럼프의 비행기가 한국 땅을 떠난 직후 발표된 타이밍 등은 트럼프와 아베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 다시 말해 대륙 견제를 위한 해상 방어 구축, 주한미군 방위비 증강 등 같은 것에 미적거리거나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북 제재 해제에는 귀찮을 정도로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을 못마땅히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일본이 이 틈새에 끼어들어 문재인 선보기를 로고로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명적인 것은 우리에게는 일본이 아파할 급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강력히 대응하여 내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꺼내든 것이 인순신의 배 12척이고 국채보상운동이고 동학의 죽창가이고,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어이없게도 위안이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민의 정신 차리기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일본에 대응하는 것으로
일본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지난 G20 회의에서 어느 나라 정상들을 만났는가를 보면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한국, 미국 관계가 막중한 전환점에서 오락가락하는데 강경화는 아프리카에 보내는, 또 일본을 제대로 아는 참모를 동원하기는커녕 당장 주미 주일 대사관의 외교 기능조차 마비시킨 오늘의 실정은 한국 외교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부의 국가 운영이 부실하다는 또 다른 증자는 문재인에게는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문재인에게는 북한과 평화만 존재할 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플랜 B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일련의 목선 사건이나 해군 이함대 사령부의 고동 수상자 사건이나 얼마 전에 발생한 북한 오민 부두 정박 사건 등 이 나라의 국방이 어찌 되는지 신뢰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군이 이처럼 찌그러져 가는 나라에 플랜 B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강대 최진석 교수 같은 이는 최근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문재인이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문제는 국가를 국가의 높이에서 경영하지 않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민족의 시각으로는 국가의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국가의 시각으로는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는 민족이 아니라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국가들과는 다 등을 돌리고 민족이라고 상상하는 북한에만 목을 메고 그 북한과 가까운 중국에만 굽실거리는 것으로는 국가의 높이에 있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쪽이 났습니다. 좌의 간의
첨예한 전쟁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댓글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비난 수준이 아니라 역설판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난도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지금 현 정치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것은 논하지 않고 무조건 우파 성향을 공격하고 우파는 좌파의 잘못된 실정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양상이 너무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언론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 언론은 본질적으로 권력에 비판적이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써도 저 신문은 비판 용기가 씩씩할 정도로 써내려간 기사를 보고 부럽게 느낀 적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사설과 애국의 문제라면 탓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을 다른 관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념과 이념적 분화가 권력적 출세욕적 상황과 맞물린 것이라면 70여 년 된 한국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문재인은 과연 무엇을 이 땅에 이루려 하는가? 거꾸로 가는 소득재 분배, 포퓰리스트적 환경정책, 기업도 노조도 반대하는 어정쩡한 노동정책, 민족을 앞세운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양분한 이념전쟁, 이것 말고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양분적 대립만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질서와 관념과 관점을 뒤집고 뒤흔들어 놓은 적폐청산이라는 혼란도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피와 피를 부르는 적과 적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사화와 옥사가 반복되는 듯 한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재 사회는 외교도 국방도 이념의 도구가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마침내는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정부의 이념이 지속되는 한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모두가 참담한 피해자만 남는 후진적 경제와 신념, 개념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념을 떠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을 갖지 않는 한 지금의 일본과의 갈등을 떠나서 더 큰 혼란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